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가족 간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최근 가족법인을 활용한 이 부동산 부의 이전과 이와 관련된 리스크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세무사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의 발표 사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거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해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거래를 왜 의심하고 적발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최근 전국의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직거래에서 아파트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제 아무래도 이거 불법 거래다라고 의심을 하게 돼서 기획조사까지 이루어진 단계거든요. 즉 이러한 거래가 편법적인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를 활용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동산 직거래 내역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혹시나 이 부동산의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고저가 거래라는 것은 무슨 뜻하는 거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시가로 거래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주변에서 아파트가 이제 10억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이제 같은 단지 내에 동일한 이제 평수를 가진 그런 아파트를 이제 아들에게 또 이제 요거를 매도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시가대로 거래가 돼야 하는데 요것보다 높거나 낮은 것 이런 것들을 고저가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0억 원보다 이제 30% 정도 뭐 싸게 팔거나 뭐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5%를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할 때는 30%, 특수관계인과는 5%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가족이니까 조금 더 싸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요. 자, 그것 외에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세무사님? 네, 최근에 무분별한 부동산 컨설팅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컨설팅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발표된 사례에서도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잠깐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자금을 본인이 회사에서 차입해온 사례입니다. 물론 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위협했다라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 샘플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취득 자금이 26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이었는데 그 금액 전액을 다 법인한테 빌려왔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만약에 빌려왔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이자를 측정을 했고 그리고 대출금과 원리금이 적합하게 좀 상환되고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남들한테 사왔을 때처럼 가격인 시가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실제가 아닌 자금을 내가 특수관계인 법인 등에 빌려왔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이자를 지급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부동산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꼭 적정 이자율만큼씩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사실 가족법인을 활용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슷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거 전부 위험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샘플 사례도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시면 주택의 구입자금 26.5억 원 전액을 회사에서 빌렸기 때문에 이제 적발까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 이제 대표이사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가족법인 소유를 이제 변경하는 컨설팅이 유행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스킴을 좀 말씀드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이때 가족법인 형태로 이제 설립할 때부터
추후에 이제 법인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뭐 이런 출구 전략까지 좀 고려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네요. 좀 세무사님께서 최근에 좀 이와 관련된 상담하신 실제 사례를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변호사님께서 아마 이론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약 30년 전에 토지를 취득하셨고 그 토지 위에다가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법인이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제 계속 사업을 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아버님께서 경영에서는 좀 물러나시고 자녀분이 이제 상무로 취직하면서 법인 경영의 모든 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계신 건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버지께서 30년에 취득한 토지 가치가 워낙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가족법인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크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법인의 합병 단계가 좀 준비가 중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런 분들의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학살권역이 아니라서 조금 더 많은 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런 컨설팅은 좀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좀 꼭 같이 상담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부동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처음에 항상 생각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이런 직거래를 문제 삼은 것처럼 정말로 이제 중개사 없이 다른 분과 직거래를 하신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에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서류인데 이때는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를 정확히 그리고 잘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번 돈으로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는 서류고요.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이 이외로부터 차입액으로 내가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그 차입금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내부적으로 나중에 꼭 관리를 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거 뭐 자금 회수는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아직도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사후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받고 과세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 소명서를 먼저 좀 작성을 하시면서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구나 그런 것들 미리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꼭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부의 이전에 대한 사례와 또 리스크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